네네. 네, 잘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가볍게 린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뭐 간단한 뭐 헬로 월드 정도 띄워보고 그런 예제를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린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스터디 참가하고 계신 그 김승기 님께서는 이제 혹시 디스코드 남겨주신 메시지 보니까 이미 다뤄보셨더라고요. 이 린이라는 언어를. 그래서 이제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냥 어, 간단한 맛배기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그러니까 제가 하는 대로 이제 따라 해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린 공식 홈페이지로 일단 들어가시면 되는데 구글에다가 그냥 LEAN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린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스톨이 있고 런 버튼이 있습니다. 예, 이 위에도 인스톨 런 있고요. 원래는 이 린이라는 언어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 린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시면 돼요. 여기 그 인스톨 버튼을 누르면은 그거를 따라가실 수가 있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설치 안 하고 그냥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오른쪽에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플레이그라운드 한번 눌러보시고요. 네. 플레이그라운드 뜨는 게 다들 보이시나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샵 EVAL 하고 뭐 이렇게 따옴표 한 다음에 헬로 월드라고 치면은 그 오른쪽에 메시지 창이 있잖아요. 메시지 창을 보시면은 새로운 메시지가 바로 하나 뜹니다. 헬로 월드라는 그 문자열 스트링이 바로 뜨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제가 샵 치고 EVAL 이렇게 썼는데 샵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전부 시스템 명령어 같은 거라고 쓰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그 diagnostic command라고 하는데 이제 사용자가 그 린이 지금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어, 뭐 진단을 하는 명령어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위에 런이라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것도 여기 다 요 런에 있는 그 자료에 있는 것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냥 헬로 월드라고 하면은 또 재미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린의 자체적으로 있는 그 문자열 기능을 이용을 해볼 건데요. 제가 요 샵 EVAL은 그 diagnostic command 그 진단 명령어라고 할게요. 진단 명령어 샵으로 시작하는 것들 저희가 이번 오늘은 이제 진단 명령어를 eval 그리고 체크 네 이렇게 두 개만 쓸 건데요. 체크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헬로라고 해보시면은 그 메시지가 하나 더 뜨죠. 네, 메시지가 하나 더 뜨는데 이게 위에 샵 이벨 하면은 그냥 샵 이벨 오른쪽에 있는 거를 그냥 말 그대로 이벨리에이트 하는 겁니다. 네, 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문자열 헬로가 아니라 뭐 이렇게 2 더하기 3이라고 쳐보시면은 예, 2 더하기 3이라고 쳐보시면은 이제 5라고 나오죠. 예, 왜 2 더하기 3이라고 안 나오고 5라고 나오냐면 2 더하기 3이라는 거를 이벨리에이트 해서 보여주는 게 이 샵 이벨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샵 체크는 뭐냐면 이거는 그거예요. 타입을 보여주는 겁니다. 타입. 예. 그 린이라는 언어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타입인데요. 예. 그 린이라는 언어가 기반해 있는 이론이 타입 디오리입니다. 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디펜던트 타입 디오리.
수를 논리하게 한 분야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 린이라는 언어를 앞으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디펜던트 타입 티오리도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샵 체크라는 진단 명령어는 타입을 보여줍니다. 그냥 타입을 보여줘요. 이 쌍따옴표 헬로 하니까 스트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2 더하기 3 하면 어떻게 될까요? NAT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NAT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내추럴 넘버예요. 내추럴 넘버. 예. 근데 2 더하기 3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 빼기 3이라고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NAT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2 빼기 3은 뭐죠, 여러분?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내추럴 넘버가 아닙니다. 예. 근데 왜 NAT라고 나올까요? 요 위에 샵 이별 옆에다가 2 빼기 3을 해보세요. 그럼 메시지에 뭐라고 뜨죠? 0이라고 나옵니다. 네. 이렇게 0이라고 나와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린이라는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숫자를 내추럴 넘버로 다루기 때문에 2 빼기 3을 해도 마이너스 1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내추럴 넘버가 아니라 인티저로 다루고 싶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타입을 지정을 해줄 때는 콜론으로 해주시면 돼요. 콜론 이렇게 NAT라고 적으시면은 자, 여기 에러가 났는데 에러가 날 때는 타입 지정할 때 에러가 날 때는 괄호를 적절하게 씌워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씌워볼게요. 아, 제가 잘못 썼네요. 내추럴 넘버가 아니라 인티저죠, 인티저. 네. 네,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혹시 다 되시나요? 여기까지 혹시 그 질문하실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혹시, 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이 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린과 비슷한 띠오렘 프루버나 아니면 다른 펑셔널 랭귀지를 전혀 이제 사용해 보시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린이라는 언어에서는 숫자를 이렇게 내추럴 넘버로 다루기 때문에 2 빼기 3을 하면 기본적으로 0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이 안 나오고. 마이너스 1을 원하면은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 콜론으로요, 그죠? 저 콜론이 하는 역할이 이제 타입을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타입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체크문에서 2 빼기 3 해가지고, 네. 아까 여기 내추럴 넘버라고 나왔었죠. 이번에는 인트라고 이렇게 타입을 알려주면은, 네, 여기 또 이렇게 2 빼기 3이 인티저가 맞다라고 이렇게 어, 나오고요. 그럼 아까 이제 헬로 월드 하던 걸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예,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PC가 굉장히 느려요. 좀 다음부터는 PC를 좀 좋은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노트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제 헬로 월드가 뜨는데 헬로 이렇게 쌍따옴표 하고 문자를 적으면은 이 오른쪽에 스트링이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스트링이 기본적으로 이제 린이라는 언어에서 제공해주는 타입인데 이 스트링이라는 타입은 어펜드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문자를 2개를 붙이는 거예요. 이별 명령어를 하나 더 써볼게요. 스트링 점 하고 어펜드 하면은 어펜드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스트링이라는 타입에 내장된 어펜드라는 이제 함수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어펜드까지 딱 쓰고 나서 스페이스바를 하나 이렇게 쳐보시면은 스트링, 스트링, 스트링 이렇게 스트링이 세 개가 나오죠.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그 타입 띠오리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시겠지만은 아규먼트 두 개를 받아서 스트링 아규먼트 두 개를 받아서 스트링 타입을 리턴하는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함수에다가 함수 아규먼트 값을 입력할 때 C 언어나 파이썬 같은 경우는 함수 이름을 입력하고 괄호를 열잖아요. 이렇게 괄호를 열고 두 개의 아규먼트를 입력하고 싶으니까 첫 번째 아규먼트 헬로 스페이스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두 번째 아규먼트 월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C나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린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스페이스바만 치시면 돼요. 괄호를 치시는 게 아니고요. 콤마도 안 칩니다. 그냥 함수 명을 쓰고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헬로,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또 문자를 월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했을 때 헬로 월드 뜨는 게 보이시나요, 혹시? 예. 이게 자, 그 다음에 지금 한 게 이제 그 스트링이라는 타입에 제 마우스 포인터도 보이시죠? 예. 스트링이라는 타입에 내장된 그 append라는 함수다 보니까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냐면요. eval 명령어를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헬로를 쳐요. 헬로 문자열을 치고요. 점 append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또 스페이스바를 쳐보시면은 스트링 화살표 스트링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함수 타입이 나오는데 이거는 스트링을 아규먼트로 받아서 스트링을 내놓는 함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첫 번째 입력한 이 헬로라는 문자열이 이미 첫 번째 아규먼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규먼트 월드 네 이렇게 쳐주시면은 어펜드가 됩니다. 네. 요 메시지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헬로 월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에 내장이 된 함수 append 기능을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자 우리가 아까 이 샵 체크 하면은 그 타입을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타입. 이번에는 저희가 이 저 append라는 함수에 대해서 샵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요거를 네 입력을 해봐 주시고요. 샵 체크 예를 들어서 string.append를 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예. 요거 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뭐라고 나오나요? 잠시만요. 이거 그 플레이그라운드가 가끔 다운되기도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새로 고침해주시면 돼요. 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샵 체크 해가지고, 샵 체크 해가지고, 스트링 두 개를 아규먼트로 받아서 스트링을 내놓는 함수이다. 라고 나오고 있죠. 잠시만요.
제가 그 여러분들이 보이는 지금 그 화면에서 사라져가지고요. 예, 아무튼, 지금, 지금 다른 분들 얼굴이 제 화면에서 완전히 사라졌는데, 이제 그, 잘 하고 계신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체크가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타입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타입을 판단했을 때, 이렇게 콜론 해가지고 스트링이라고 쓰잖아요. 예. 타입 판단할 때 이렇게 에러가 나기도 해요. 이거 괄호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럴 때. 이런 식으로 타입을 판단을 했을 때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트링점 어펜드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제 그 타입을 체크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둘 중에 아규먼트가 두 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만 넣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만 넣으면은 스트링 아규먼트를 하나 받아서 스트링을 내놓는 함수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린이라는 언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함수가 아규먼트를 두 개 받는 함수인데 아규먼트를 둘 중에 하나만 넣어주면은 그것도 하나의 함수로서 작동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타입 이론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스트링점 어펜드라는 함수에 대해서 타입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타입 판단을 한번 해보면은 일단 스트링을 아규먼트로 봤죠. 스트링을 아규먼트로 봤고요. 그 다음에 하이픈 꺽쇠 한 다음에 스트링. 그 다음에 하이픈 꺽쇠 스트링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괄호 쳐주고요. 네, 그럼 메시지가 나오죠. 네, 여기 보시면은 스트링점 어펜드라는 함수에 대해서 타입을 스트링 화살표 스트링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네, 맞다라는 거고. 네, 이제는 좀 그 여러분들의 화면 얼굴 나오는 화면을 좀 띄고 싶은데 그 중간에 질문 하나만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예 그 타입 표기 방법이 지금 좀 두 가지로 보입니다. 일단 화살표 이렇게 해가지고 아규먼트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콜론으로 입력과 출력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가지고 어떤 케이스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뭐 이게 혼용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콜론의 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건가요? 결과창에서 이제 타입 체킹할 때 그 결과를 보니까 아까 네. 처음에 네. 그 어펜드의 타입을 보니까 뭐 S 네. 콜론 스트링 그다음에 T 콜론 스트링 해가지고 이제 타입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근데 방금 설명해 네네. 주신 걸로 이제 타입을 보니까 그 화살표 해가지고 타입이 적혀졌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함수인 것 같은데 타입 표현이 두 개인 거죠. 네, 이게 뭐 똑같다고 그냥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특수한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네. 이 샵 체크라는 명령어는 이렇게 뒤에 어떤 표현을 썼을 때 그 표현의 타입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네. 네.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콜론 하고 나서 뒤에 이 타입을 써서 타입을 판단을 했을 때 그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때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네. 아마 지금 물어보시는 거는 이 똑같은 함수에 대해서 요 밑에 거랑 위에 거가 왜 다르게 나오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네네, 맞습니다. 아, 네. 제 생각에는 요 조금 이따 저희가 함수를 정의하는 것도 할 거거든요. 네. 함수를 정의하는 것도 할 건데 스트링 아규먼트, 스트링 타입의 아규먼트 두 개를 받아서 스트링 타입을 리턴하는 함수를 정의할 때는 요 밑에 있는 방식으로 정의를 해요. 어, 정의를 할 그러니까 때. 이 밑에 나오는 건 뭐냐면 함수를 정의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 음, 쓰는 문법인데 샵 체크 스트링.append 했더니 스트링.append라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정의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네. 네. 근데 string.append라는 함수의 타입은 이게 맞습니다. 스트링 화살표, 스트링 화살표, 스트링. 이게 음, string.append라는 함수의 타입이에요. 네. 음. 그럼 약간 그렇게 원래 보시면, 타입 네네. 이름은 스트링 화살표, 스트링 화살, 스트링 화살표로 표기되는 방법이 타입의 정식 이름인데, 약간 밑에 건 이제 좀 네. 보기 좋게 좀 입력과 출력을 좀 명시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정의하는 방식이거든요. 아, 네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이 샵체크라는 그 명령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 부분까지 아마 제가 대답을 못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다음 깊은 시간에 이해는 아니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제가 더 공부를 해가지고 그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 깊은 혹시 막 이거 아시는, 질문 네네. 네. 제가 제가 그 아는 건 아닌데요. 네. 네. 그 체크하고 그 스트링 점 어펜드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예. 그게 네. 약간 함수형 언어에서 그 커링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여기 커링과 보면은 관련이 있습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스트링 점 어펜드에 가로 열고 s 콜론 스트링 가로 닫고가 그러니까 이거는 스트링 점 어펜드는 스트링 아규먼트 네. 하나를 받고 걔는 네. 함수를 리턴하는데 그 리턴하는 함수가 그 옆에 네. 이어지는 뒷부분이 이제 리턴 타입인 거예요. 그래서 음, t라는 스트링을 받아서 스트링을 리턴하는 네네. 함수를 리턴한다. 그렇게 읽으면 딱 읽어지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동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약간 제가 이해한 함수 컨셉이 네네네. 커링을 이렇게 표현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 네네. 지금 김대호님이 너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마침 또 커링과 관련해서 언급을 제가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네. 네. 네. 마침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기 나오는 그 샵체크 명령어 있잖아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 써볼게요. 근데 이 string.append라는 함수가 아규먼트를 두 개를 받잖아요. 근데 방금 그 김대호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아규먼트를 두 개를 입력을 안 하고 하나만 입력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는 거거든요. 헬로 요거 하나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단 빨간 줄이 뜨고요. 혹시 그 빨간 줄 뜨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타입 미스매치라고 어떤 에러 메시지 같은 게 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타입이 이거 아니냐, 스트링 화살표, 스트링 화살표, 스트링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타입이 뭐냐면은 스트링 화살표 스트링이에요. 스트링이 하나 지워져야 돼요. 화살표 스트링을 지웠더니 이게 맞다고 뜨죠. 네.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거를 커링이라고 하는데요. 커링. 그 수학자 하스켈 커리의 이름을 따서 이제 이거를 커링이라고 하는데 아규먼트가 여러 개인 함수가 정의가 될 때 그 여러 개의 아규먼트들 중에서 일부만 값을 어사인을 하면은
C 언어나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거는 리턴을 안 하는 함수가 됩니다. 네. 아규먼트가 3개 있는 함수에는 3개 다 값을 어사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규먼트가 2개인 함수에 아규먼트를 하나만 입력하면은 아규먼트가 하나인 함수가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밑에 있는 거예요. string.append에다가 hello라는 아규먼트 하나만 입력을 했더니 스트링 화살표 스트링이 됐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두 번째 아규먼트 있죠? 이 string.append의 두 번째 아규먼트인 스트링 타입을 입력을 받아서 스트링 타입을 리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린에서는 함수가 아규먼트가 여러 개인데 아규먼트 여러 개 중에서 일부만 값을 어사인을 해주면은 아무것도 리턴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규먼트가 더 적은 함수를 리턴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함수 선언하는 거를 볼 차례인데요. 어, 오늘은 그 함수 선언하는 방법까지만 간단히 실습을 해보고 나머지는 다다음 주에 이어서 해볼까 하는데 어떤가요? 네. 괜찮을까요? 네. 아, 네. 발표는 당연히 다다음 주에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그 스터디는 이제 매주 할 거여가지고, 네네. 다음 주에 만약에 멤버들이 없으면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음, 그리고 일단은 함수를 정의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그, 일단은 그 샵 체크를 해보고 저희가 샵 체크한 다음에 어떤 함수 이름을 적으면은 그 함수가 아규먼트가 무엇이고 리턴 값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샵 체크를 줬고 저희가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여기다가 함수를 여기다가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정의를 한 함수의 타입이 뭔지 이 오른쪽에 메시지로 뜨겠죠.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정의를 할 때 fun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fun. 이제 펑션에서 앞글자 3개만 따와서 이제 fun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간략하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fun이라고 안 쓰고 어떻게 하냐면은 람다를 치시면 됩니다. 람다. 그 린에서는 그 특수 문자 또는 그리스 문자를 입력하고 싶을 때 역슬래시를 치시면 돼요. 역슬래시를 치시고 A라고 쳐보시면은 알파가 입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B를 입력하면은 베타가 됩니다. 그리고 G를 입력하면은 감마가 되거든요. 네. 근데 뭐 L을 입력하면은 람다가 나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LDR, 뭐 L 그런 것들은 뭐 LDRU 그런 것들은 다 이미 어사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역슬래시 R을 쳐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가 돼요. 이 오른쪽 화살표는 그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역슬래시 L을 치시면은 레프트 왼쪽 화살표가 되고요. U랑 D 쳐보시면은 위 화살표, 아래 화살표 나옵니다. 아까 저희가 타입 요거 정의할 때 요거 화살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이픈 꺽쇠를 썼잖아요. 하이픈 꺽쇠를 이제 안 쓰고 이걸로 하셔도 돼요. 네. 역슬래시 R을 치시면은 화살표가 나옵니다. 오른쪽 화살표. 네, 여기서는 그 역슬래시 람다, 람다를 치면 이렇게 그리스 알파벳 람다가 나오는데 이 람다 앱스트랙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타입 이론에 나오는 거죠, 이것도. 네. 람다 앱스트랙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 람다 앱스트랙션의 원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린 언어에서. 그래서 일단 람다를 치신 다음에 괄호를 여시고 x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아규먼트의 타입을 정해주시면 돼요. x라는 아규먼트가 있는 함수를 만들고 싶다. 네. 그리고 이퀄 오른쪽. 이번에는 하이픈 벅세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등호 벅세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x 더하기 5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하나의 함수가 돼요. 네. 이거는 이름이 없는 함수예요. 이름이 없고 기능만 정해져 있는 함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x라는 아규먼트, 타입이 내추럴 넘버인 x라는 아규먼트를 받아서 뭐를 리턴을 하냐면은 x 더하기 5를 리턴을 하겠다는. 네. 그 밑에 보시면은 이 함수의 그 타입이 NAT 화살표 NAT라고 나오죠. 네. 그러면은 이 함수를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싶잖아요.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를 풀로 다 다시 써야 돼요. 이거를 5를 더해주는 함수를 풀로 다 다시 쓴 다음에 요만큼 있잖아요. 요만큼 자체가 하나의 함수인데 아규먼트를 넣으려면은 그냥 스페이스바 치고 아규먼트 입력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이게 10이 나와요. 뭐 8을 입력하면 13이 나오고 뭐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이건 이름이 없는 함수다 보니까 함수를 선언하는데 무슨 이런 괴상망측한 방법을 사용하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 람다 앱스트랙션이라는 이 타입 이론에 나오는 그 수학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근본 있는 방식이라고 이제 할 수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거 그냥 파이썬이랑 비슷하게 DF로 할 수도 있어요. 네. DF 그리고 F라는 함수를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 F라는 함수는 아규먼트가 내추럴 넘버 아규먼트 n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어, 리턴 값도 NAT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 내추럴 넘버 아규먼트를 받아서 내추럴 넘버를 리턴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함수의 내용을 실제로 지정을 하려면은 콜론 등호 하면 돼요. 그러니까 콜론 등호 할 때 나오는 콜론과 그냥 콜론 하나 나올 때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네, 아예 다른 거예요. 네, 네. 이제 콜론 등호는 뭔가를 정의할 때 이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n 더하기 5 이렇게 하시면 되죠. n 더하기 5.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f라는 그 함수가 요 def 명령어로 정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샵 이벨 해가지고 샵 이벨 해가지고 f 음, 9 하시면은 14라고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파이썬에서 함수 정의하는 것과 비슷하게 def 명령어로도 함수를 정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부터는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제 같은 거를 만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까지 해본 거에 대해서 뭐 아, 질문이라든지 얘기 같은 거를 네. 조금 더 해보면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인데, 아, 지금 예. 이제, 예, 예. 그러면 이제, 시제 논리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린을 이제 스터디를 해보자고 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네네. 그 시제 논리를 직접 구현하게 되나요? 린으로? 아니면은 네, 그게 잠깐 목표입니다. 살펴보니까 그게 목표군요. 네. 그게 잠깐 살펴보니까 그 시제 논리 구현체가 이미 있기는 있는데 이거가 네. 우리 스터디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수준인가요? 아니면은 좀 엄밀한 수준의 산출물인 건가요? 이미 있는 거를 네. 갖다 쓰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은 방식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희가 지금 FPGA 네네. 스터디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최종적인 그러면, 목표는 네. 뭐냐면, 네네. 하드웨어 명세를 시제 논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어떤 이제 명세를 우리가 특정한 네, 명세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네네, 시제 논리 자체를 구현한다기보다는 시제 논리 구현체를 활용해서 어떤 논리적 네, 검증을 컴파일을 해서 우리가 확보를 받고 그거를 이제 뭐 네. 필요하다고 하면은 실제 그 하드웨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직접 뭐 만들던 아니면은 임의의 뭐를 하던 뭐 이제 약간 이런 스토리로 흘러가는 거였군요.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이 알겠습니다. 린을 이용해서 시제 논리를 검증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그 방금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있는데 이제 그거를 갖다 쓰려면 일단 린이라는 언어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 차원에서 맞습니다. 일단 지금 네네. 린이라는 언어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린이라는 언어에 좀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작은 단위의 그, 뭐야, 그 하드웨어 명세 뭐 한두 개 정도? 그거를 네, 네. 그 간단한 시제 논리를 통해서 그 실제로 증명하는 과정이 아마 초반부에 우리 목표가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지고 네, 나면은 네. 그때부터 이제 좀 더 깊은 방향으로 마리오 점프 그거를 뭐 학습시키는 어떤 무언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제 이게 최종 그런 흐름이군요. 그럼 이제 초반부에는 당분간 그 린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시제 논리라고 하는 어떤 보통 저 같은 응용의 프로그래머는 그 증명으로서 프로븐 솔버 그거를 많이 안 써봤을 테니까 간단하게 그런 거 네, 연습하고 이제 네. 이런 스토리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겠네요. 스터디 리딩 하시는 분께서는 그런 네, 건가요? 네. 근데 아마도 그 네네네. 두 가지를 병행하게 될 거예요. 최수영 선생님과 제가 네네. 그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최종적인 아, 목표는 한 군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제가 두, 요거는 좀 이해 갔고, 네네, 예. 네네, 최수영 선생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는 이제 마리오를 최적화한 어떤 뭔지 모르겠지만 신경망을 하드웨어로 옮기시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 이 신경망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거창하게 이야기를 네네네. 해줘서 너무 감사하지만, 네. 실제로 뭐,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보통 이제 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어떤 구조고 파라미터가 네네. 몇 개고 이런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네네. 실은 어떤 보드를 쓸지 어떻게 하드웨어 모듈을 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마리오를 먼저 네네. 클리어 시키자라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네. 하드웨어 명세서를 린을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검증을 하고 이제 그런 와중에 저희는 마리오를 일단 클리어 시키는 것과 동시에 뭔가 하드웨어 설계 혹은 모듈들에 대한 이런 공부들을 병행을 해나가면서 명세서가 검증이 음, 완료됐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 아마 네네. FPGA 모드 설계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병행하게 될 겁니다. 아, 지금 저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제 제가 이쪽은 잘 몰라서 그냥 계속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정말로 몰라서. 그,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학습을 한 그 거대한 우리가 뭔지 모르는 파라미터가 몇 개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함수 덩어리를 이제 생산을 해놓고 일단 맞나요? 네. 네, 네. 맞습니다. 학습 결과물로 거대한 함수 덩어리를 생산해놓고 그거를 이제 하드웨어로 옮기는데 이 거대한 함수 덩어리가 실제로 시제 논리적으로 정합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린 프루브한 그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그거를 넣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여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뭐지?
학습이 끝난 이제 거대한 함수 덩어리가 생겼단 말이죠. 그거를 어떻게 하드웨어로 옮긴다는 거죠? 거기에 최적화된 어떤 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그 거대한 함수 덩어리도 일종의 논리 회로니까 그 논리 회로를 그냥 다이렉트하게 하드웨어로 옮긴다고 하는 계획인가요? 저희가 거대한 논리 회로를 전체 다 하드웨어로 옮기는 게 목표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최대한 아, 거대하지 않게 옮기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네네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면서, 상용에 비해서는 네, 저희는 토이 네, 프로젝트니까 이제 뭐 그런 네, 규모로. 네. 네, 이제 그런 그러면은 와중에 네, 네, 그 논리 회로 자체가 과연 정합성이 맞는지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설계로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저희가 네네, 어떠한 기능을 개발을 할 때에 네, 목적이 확실히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버튼을 네, 추가한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네네, 있을 때 하드웨어는 그 저희가 논리 회로라든지 여러 가지 좀 로우 레벨한 것들을 물리적인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요게 네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좀 속단하기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이제 이거는 네네,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네네, 거를 사전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차피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로직은 이미 수학적으로 너무나도 이제 연구하시는 네네, 분들도 많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저 튜닝된 하이퍼 파라미터들 뭐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레이어를 네네네, 몇 개를 썼다라고 했을 때 네네네, 이제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이러한 버셈이라든지 뭐 곱셈 연산들을 집어 네, 넣었을 때 과연 네,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를 네. 원래대로라면은 저희가 블록 다이어그램 하나하나 다 하면서 타이밍 제거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여러 아, 좋은 언어가 있고 이런 걸로 체크할 수 있다는 건 저도 최근에 알아서 아하, 이제 그렇군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요 과정 자체가 어떤 그 현업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과정은 아니지만 적어도 학계에서는 이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충분히 뭔가 엄청난 도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론 훌륭하신 분 많지만 저 같은 애를 데리고도 해볼 수 있을 법한 거다라고 일단 각이 서서 이렇게 뭉치신 건데 근데 그럼 제가 맞나요? 그 정도 수준인가요? 제가 느낌을 가져도 그렇게 되나요? 정당한 느낌인가요? 아, 그러니까, 일단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깊이가 될지는 네. 아직은 가늠이 잘 안 서지만 저는 아, 개인적으로 요새 좀 보고 있는 논문은 있어요. 그 강화 학습,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네. 시제 논리를 이용해서 어떤 강화 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명세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하는 그런 음, 논문이 최근에 나온 게 있고 꽤나 주목을 음, 받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제가 여전히 그 좀 나머지 부분, 그럴 수 있겠구나의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뭔가 어쨌든 이제 뭐 신경망 학습을 끝낸 어떤 신경망 함수 덩어리라고 그냥 이제 저는 잘 모르니까 일단 손 치면 이걸 하드웨어로 옮길 건데, 보통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컴파일러가 해주는 일들은 이미 어떤 이제 거대한 코드에서, 뭐 이제 타입이 맞냐, 안 맞느냐.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방금 하셨던 대로, 뭐, 스트링인데, 스트링 하나만 들었으면 타입 에러를 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것도 이제 AOT가 그러니까 이 컴파일러가 해주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일반적인 제가 아는 테스트는 A랑 값을 넣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C야. 그렇다고 하면 이제 뭐 이걸 그 슈퍼마리오 게임에 생각하면은 슈퍼마리오에서 이 시점에서 점프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몬스터가 이렇게 앞으로 오는 인력이 쳐들어오면은 나는 이때 점프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해를 이제 명세화해서 시제 논리로 바라본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시제 이런 논리도 명세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그래서 명세도 할 수가 있고, 네네. 네. 나머지 부분은 얼추 알겠는데, 명세의 실체가 제가 좀 어떤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여기서 질문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 이 명세의 실체가 예시를 들면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말하셔도 잘 모를 거다도 저한테는 지금 의미가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일단 제가 최수영 선생님이 하고 계신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속속들이 다 잘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거기에는 어쨌든 알겠습니다. FPGA로 구현이 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분명히 네네네. 어떤 그 IP들 사이에 어떤 프로토콜을 통한 통신이 있을 음, 거거든요. 근데 네네. 그런 프로토콜에 대한 검증은 CG 논리로 가능하죠. 음, 네, 그것이 어떤 IP가 그러니까, 됐든지 간에 일단 CG 논리로 가능한 건 확실합니다. 네. 제가 이 아, 시간의 기준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좀 말씀을 이따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요 정도 제가 뭐 이제 린보다는 이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요 정도 것들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그 최재형 선생님까지 말씀을 좀 한번 쭉 듣고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뭐 자료를 조금이라도 일단 준비했으니까 요거를 공유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 어차피 오늘은 좀 약간 네. 일종의 OT 성격이라. 뭔가 이제 다들 약간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야근을 좀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아직도 손을 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왜 슈퍼마리오랑 이게 뭔 연관이 있지? 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요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건 이제 제가 드로우 테스트용으로 집어넣은 거라 무시하셔도 되고요. 검정색은 요 화면 하나에 마리오가 9개를 일단은 띄워놓고 있습니다. 요놈들이 이렇게 막 뛰어다녀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약 2년 전 수술에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요 파이프를 못 넘었거든요. 요 앞에 있는 요놈 큰 파이프. 그래서 이제 요 친구를 이제는 넘고 뭔가 하자. 근데 파이프를 어찌됐건 앞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단순히 강화학습 그냥 리워드 함수만 하는 것보다 요거에서 이제 파이프나 아니면은 군바나 아니면 뒤에 나오는 코인들을 이렇게 검수를 조금 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점수를 조금 더 많이 내면서 깨게 해보자라는 게 일단 목표고요. 요거를 왜 하냐? 라면은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이걸 하드웨어로 이식을 할 때 인풋 데이터가 어떻게 되고 중간에 그 IP 사용합니다. 저희 무조건 사용할 거고요. 왜냐면은 그러려고 비싼 돈 주고 하드웨어 FPGA 보드 사는 거니까요. 그런 IP들이 굉장히 나노초 단위라든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맞물려서 돌아가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정합성을 따져야 됩니다. 무조건. 뭐 여기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게 맞는지 여기서 나오는 건 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노이즈가 없는 데이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저희가 단순히 여기서 마리오는 그냥 점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추론을 하고 상상을 하면서 RTL 설계를 하는 것보다 이제 라이브러리가 뭔가 예쁘게 뱉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IP 모듈들을 잘 조합을 하고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로직을 집어 넣어서 이제 지금은 파이썬에 있는 라이브러리가 해주지만 이 놈을 이제 나중에는 보드 안에다가 그냥 이 슈퍼마리오 게임을 집어 넣으면은 보드에서 가속화해가지고 이제 지가 알아서 깨게 만드는 게 이제 목표고요. 이제 지금 일단 보면 저 요거 그, 이렇게 네 선생님, 죄송한데, IP가 혹시 뭔가요? 제가 그거를 알면은 아 많이 도움이 될 것 소프트웨어로 말하면 라이브러리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칩셋 안에 있는 뭐, 네, AND5와 X와 이거 그냥 몇 가지 세트를 해서 하나의 단위 블록으로 묶어서 이 기능을 그냥 때려 박으면 뭔가 어떤 신호 네,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 근데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이 회로 사이의 간격이 너무 짧거나 아니면 타이밍 이슈 때문에 이게 동작을 할지 안 네, 할지를 잘 모르니까 적어도 이 IP 규격 안에서의 시제 논리를 통해서 정합을 하겠다. 네, 왜냐면 IP 자체는 다 논리식이니까 그거는 충분히 시제 논리로 그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어, 옳고 그름을 판별해 줄 수 있다가 이제 그런 건가요? 네, 그쵸. 동시에 네.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첫 알겠습니다. 번째 네네. IP에서 나오는 출력값과 두 번째 네. IP에 필요한 입력값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맞춤도 있을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음, 얘기하는 이 IP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의 블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블록을 잘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도 저희가 분명히 로직을 만들 겁니다. 모든 라이브 IP를 다 제공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음,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것들에 아,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검증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맞나? 아, 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직접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직접 검증하는 것보다 아까 린이라는 네네. 언어를 통해 가지고 수학적으로 완벽함이 증명이 되면은 더 이상 아, 저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이 그,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블록이 되는 거죠. 음, 제가 듣기로는 그 사실 이제 저도 응용에 뭐 사실 뭐 응용에 맨날 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제일 어려운 게 동시성이나 아니면 병렬성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어려운데 네, 하드웨어에서는 IP 단에서도 그런 유사한 어떤 동시성 문제를 항상 알아왔었고 게다가 네, 하드웨어 레벨에서의 노이즈나 이런 어떤 전자기적인 특성 또한 고려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제가 듣기로는 훨씬 있었던 것 같은데 때마침 이제 네, 시제 논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좋은 어떤 주목받는 논문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인가 보네요. 네, 거기까지는 좀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네, 네.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일단은 그러면은 네, 뭐 일단 예, 만들어 놓은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끝날 거기 때문에 저도 네, 일단 요거는 이제 제공 드릴 겁니다. 지금 만들고 있고요. 나중에 깃허브에 올려가지고 링크를 공유 드릴 거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요거 오른쪽에 보면 오픈CV를 통해서 쓰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수학 언어로 적혀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제가 원하는 영역을 각 커널별로 이렇게 쫘라락 훑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커널 사이즈에서 그 모폴로지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걸 뭐라 그래야 돼. 경계선을 부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하나의 덩어리를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컨투어라고 하는. 뭐 요건 약간 수학적인 언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함수의 쓰임새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검출된 게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선이 쳐져 있는 곳인데 이제 뭐 이건 약간 앞으로 같이 해나갈 것 중에 하나지만 얘는 그래도 얼추 이제 파이프에 잘 들어와 있는데 약간 조금 안 됐죠. 요건 이제 파이프에는 들어와 있는데 높이가 조금 낮고요. 얘는 지금 파이프가 아닌데 이제 이렇게 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로직 레벨에서는 조금 더 좀 고도화시키고 발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이런 환경은 지금 현재 파이프 모양새 정도는 이제 약간 검출하는 단계에 와 있고요. 뭐 얘를 어떻게 쓰냐? 일단 윈도우를 상정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FPGA를 사용할 거고 이 FPGA 툴은 맥에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맥에서 만약에 AI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셔도 됩니다. 단 제가 만들어 놓은 환경이 그대로 잘 돌아가진 않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뭔가 조금이라도 남겨주시면은 뭐 대응하는 걸로 하고 이 놈은 지금 넣을까 말까 현재 고민 중인 기능입니다. 뭐 C++처럼 전역 메모리를 사용할 수가 없다고 파이썬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좀 이제 통신할까 고민 중인 뭐 전체적인 이렇게 돼 있고요. 그냥 리눅스 위에다가 도커 파일을 제가 다 만들어 놨고 메이크 치면은 요게 실행됩니다. 아까 그 미오 마우스 마리오가 마리오 실행하면 되고요. 요건 이제 나중에 FPGA 모드를 뭐 쓸지 모르겠지만 비바도라고 하는 이제 쿼터스라고 하는 툴 AMD냐 인텔이냐 정도인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사용하는 툴이 달라질 겁니다. 네. 그냥 이런 구조가 될 거고 내부 소프트웨어 이게 좀 이제 짜증나는 건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디자인 패턴 레벨을 조금 더 이제 디자인 패턴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스트럭처를 공유를 하고 싶고 그거에 맞춰서 코딩하는 방법도 조금 이제 서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라는 것도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지금 코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메인 통해가지고 이제 실행되는 요 안쪽에 있는 약간 옅은 파란색은 패턴들의 이름이고요. 요거 이제 분홍색은 실제로 저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대표적인 라이브러리 이름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친구는 이제 파이썬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나중에 여기 다 C++로 바꿀 겁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욕망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하실 분들은 파이썬을 하시고 저는 여기 다 C++로 바꿀 겁니다. 파이썬이 느리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 컴퓨터 사양이 생각보다 나쁜 편이 아니지만 40개의 마리오를 띄워놓고 이제 여기에서 요 네모를 검출하는 데에도 처음에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아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지금은 파이썬으로 짜져 있지만 앞으로는 C++로 바꿀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요 전체 환경을 릴리스한 이후에 이제 저만 따로 저는 C++로 바꿀 거고요. 이 부분만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뭐 각자의 의미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릴리스가 되고 각자 이제 처음에 뜯어보시고 뭐 실행해 보시고 하면서 이게 뭘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사례되지만 네, 뭐 이런 패턴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실은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놈의 파일이 몇 개인지 좀 넣어왔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요건 이제 그냥 그 디버그용으로 제가 뽑는 그 PNG 이미지고요. 여러 가지 파일들. 여기 빨간 거 이제 텍스트용으로 넣었는데 필요 없어져가지고 이제 지울 것들이긴 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뭐 간단하게 여기저기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요 안에 있는 데이터 플로우라든지 흐름이나 구조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제 지금까지 이런 패턴으로 코디를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그 실제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이 실행을 하면은 네, 뭐 이렇게 막 바바박 올라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뛰어다녀요.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는 요걸 이제 흑백으로 바꿔가지고 했는데 흑백으로 하니까 검출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습은 흑백 화면에 리사이즈된 좀 작은 화면으로 하되 뭔가 오브젝트는 이렇게 컬러로 해가지고 아까처럼 그 풀들이 검출되는 모습이 있고요. 현재는 어느 정도 파이프가 검출이 됐으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점프를 많이 못하면은 그냥 이제 마이너스 리워드 주고 넘어갈 수 있는 높이를 산정을 한 다음에 그것보다 이제 좀 그거보다 높은 거면은 야 좀 뒤로 가가지고 뒤로 움직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서 다음 주 안쪽으로 주말까지 좀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사소한 것들 지나갔는데 아직도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손봐야 되긴 하지만 뭐 일단 실행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거 이제 잠깐 끄고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아직은 많이 제대로 다 안 됐지만 그냥 그 나중에는 여기다가 메이크를 치시면은 알아서 이제 완전히 다 나옵니다. 지금 아직 그 다 아직 손보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오게 될 거고요. 여기서 그냥 이제 나중에 따로 드리겠지만 네, 요 키워드를 치시면은 이제 모두도 할 수 있게 여기까지 드릴 거고 요걸 이제 씹고 뜯고 다 뜯어보신 다음에 고장나도 상관없으니까 뭔가 이제 막 마음대로 수정도 좀 해보시고 이미 아시는 분들은 여기다 기능 추가해보시고 좋고 또 저도 소프트웨어를 벗어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선 이런 패턴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제안 같은 게 있으시면 주시면은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아직도 파이프를 못 넘고 있죠. 이거 진짜 이게 제 컴퓨터 스펙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편인데도 이 정도면은 네, 지금 그래서 저는 C++ 바꾸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해서 클리어가 되는 데이터가 나오면은 이제 그때 그것들을 가지고 모델 구조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정합성을 통해서 하드웨어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걸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마리오 어떻게 할까? 마리오가 뭔가 왜 하나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뭔가 혹시 질문이라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뭐 말씀을 해주시면은 네,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시제 네. 논리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훈 선생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실은 잘 몰라가지고 저도 배우는 입장입니다. 그거 시제 논리는. 네, 시제 논리는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 뭐를 검증을 한다고 할까요? 뭐 뭐, 그냥 예를 들어서 간단한 그냥, 뭐 그냥 아무 네, 전자제품, 네. 전원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꺼져야 한다. 그것도 하나의 명세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선후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저가 어떤 버튼을 누르면은 A라는 이벤트와 B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A라는 이벤트가 먼저 발생을 하고 나서 B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명세예요. 네. 근데 제가 방금 한국어로 말씀드렸잖아요. 자연 언어로.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양을 자연 언어로 보통 기술을 하는데 그거를 형식 언어로 기술을 하는 것이 시즌 논리입니다. 근데 그게 시간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음.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어떤 A라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B라는 사건이 발생을 한다. 라는 진술도 시간과 관련이 있잖아요. 아니면 A라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B라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면 그 이후로는 계속 C라는 사건이 계속 발생해야 된다. 이런 것도 시간과 관련 있잖아요. 시간과 관련이 있는 명세를 형식 언어로 나타낸 게 시제 논리입니다. 일반 뭐 혹시 논리랑 시제 논리랑의 어떤 차이가 시간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뭐 특별히 시간을 다룰 때 좀 달라지는 뭐 좀 더 알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음, 아, 네, 맞습니다. 그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좀 방금 이제 올려드린 그 화면을 좀 그 자료를 좀 공유해 드리면서 이 시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이 자료는요. 방금 1시간 정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전혀 수정을 하지 않고 제 챗GPT 기준으로 해서 그냥 단순히 지금 나온 말들을 옮긴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방금 1시간 동안 만든 자료이고 이걸 토대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그,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것들을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그 그로스앤디 구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음. 아마 현재는 저를 제외하고 이게 뭔 소리요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실리콘 위에 어떤 논리라고 하는 거 죄송한데 둘째가 오셔서 문 좀 열게. 그 실리코니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논리학과 범주론을 그 공학적 사이드에서 근데 끝까지 얘기를 안 들으시면 좀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논리학과 어떤 범주론을 어떤 이제 공학적 사이드에서 요긴한 것과 연결하는 지점으로서 어떤 뭐 하드웨어 및 어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연결하는 라인들을 신경을 쓰되 그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요긴한 방식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그로센릭 범주를 얘기해요. 제가 좀 얘기를 좀 잘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수학의 즐거움 채널은 외도를 하지 않습니다. 수학의 즐거움 채널은 수학의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커뮤니티예요. 근데 이 수학이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좀 큽니다. 보통 이제 물론 어떤 이제 수준에서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이 있어서 뭐 순수학 사이드, 그러니까 사실 범주론도 사실 다분히 좀 순수학적인 면들이 굉장히 큰 수학의 성격이에요. 순수학 사이드가 있고 응용수학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들을 구분하는 것은 실제로 연구 결과물에 해당하는 어떤 그 아티클이 어디에 퍼블리시 되는지를 보면 명확하게 사실 실제로는 구분이 가요. 그런데 이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것은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그 공학과 응용수학입니다. 순서가 공학이 먼저고요. 그 다음이 응용수학이고 순수학으로 안 갈 겁니다. 여기까지 전달됐죠? 자, 그러면 그거를 이게 공학을 먼저 신경 쓴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사실 이제 아까 이찬호 선생님께서 이제 레코드 없이 말씀하신 거에서 전달이 됐다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하스키를 다루고 싶어요. 함수형 프로그램을 다루고 싶어요. 그러면 모나드를 봐요. 그러면 함수형 프로그램의 언어에서 그 모나드 예외 처리하는 거에서 보니까 뭐 모노미날 카테고리 해가지고 범주를 알아야 되겠네. 그럼 요네다 좀 뭐요 이거 도대체 해가지고 뭔가 뭐 이제 유튜브 요새 자료들 많으니까 보고 블로그들도 사람들이 많이 해놨지만 애매하단 말이죠. 여러 결에서
애매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범주론 자체는 응용을 염두에 놓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도 하거니와 범주론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엔지니어링 잘 아는 거랑은 또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여러 의미에서. 그 수지가 안 맞는 면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면 내가 뭐 대학원 수학 가지고 공부를 할 거야? 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 자체가. 그래서 공학을 타겟으로 하겠다는 거는 제가 좀 대놓고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떤 뜻이냐면 수질 채널 기준으로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나는 그 완초 수학력. 수학의 즐거움 채널에서 완전 초보를 위한 수학 공부라는 게 있습니다. 완초수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간 것으로 증명기초 스터디라는 게 있습니다. 증기수. 그리고 이것들을 좀 아우르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수줄 채널의 이제 대표 콘텐츠인 기초부터 대학원 수학이라고 하는 기대수에 그 영상이 총 120개거든요. 그게 3개만 요구합니다. 1, 2, 3. 이 정도는 수학이다 보니까 요구를 안 하기가 이 1, 2, 3을 가지고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함수의 정의 알게 됩니다. 자, 좀 씹으러 올게요. 함수는 관계로 정의가 되어지는데 이걸 씹으리는 것은 이 시간에 나올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 함수라는 건 어떻게 정의하냐면 두 집합 A, B를 줘서 A랑 B의 곱집합에서 특정 부분 집합을 저희가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 정도는 공학해도 알아야 돼요. 이 정도에서는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정도 아는 걸 요구하는 거는 수학 전공자 기준으로는 학부 1학년 때 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요구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걸 요구한다는 게 이거 모르면 그 다음에 의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지고지난하게 반복이 되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짜증나가지고 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좀 전달이 될까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수질 커뮤니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스터디를 지금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매 시퀀스로 돌리면서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공학과 이제 응용수학에서 이거를 유익되게 할 생각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건데 일단 좀 지금 이제 그 몇 분들이 신경 쓰는 것들 여기서 중심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계훈 선생님께서 지금 신경 쓰시는 거는 정형 반복론이라는 걸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정계훈 선생님과 최성 선생님은 공통 키워드로 FPGA를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그 최세용 선생님은 실제로 구현하는데 지금도 이제 말 다 하셨지만 파이썬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것들이 호환이 돼야 돼요. 그 기본적으로. 물론 이 뭐 예를 들어서 오픈 AI의 어떤 이제 슈퍼 마리오를 이제 구현하면서 어떤 이제 뭐 소위 말해서 퍼포먼스를 근거로 해가지고 뭐 어떤 것들 뭐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걸로 C++로 이거 다 맞는 말들이고 타당한 선들의 말들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기본적인 어떤 문제는 뭐 시제 논리 다 이거 이전에 이 각각들이 너무나 이제 그 방대한 것들이잖아요. 여러 센스에서요. 동의할까? 물론 우리 다 모티베이션 있으면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줄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통합하기를 원해요.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키워드가 정형 방법론, FPGA, 리눅스, 도커, C++, 그리고 뭐 시제 논리, 그리고 그것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스터디 하면서 온갖 것들이 여기서 튀어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이 첫 시간에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럼 이것들을 어떤 기준화해서 통합해가지고 봐야 되느냐. 물론 그 단어들 그냥 다 합치면 되죠. 근데 그거 말고 어떤 우리가 공통된 렌즈를 기준으로 해야지 이게 말이 되느냐. 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스터디 만들 때 그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이제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수학적 키워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로센딕 구성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공유해드린 레퍼런스는 제가 어떻게 쓴 거냐면요. 제가 이걸 몰라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떤 볼 수 있도록 제가 일부러 한 건데 제가 지금 단어들을 방금 이제 1시간 동안 같이 들으신 분들은 이 각각의 섹션들 제가 이제 드린 이 워딩들이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을 가지고 제가 단순히 이거를 그로센딕 구성으로 설명해줘. 이거를 그로센딕 구성으로 설명해줘. 단순히 그렇게 해서 레이텍 해가지고 단순히 복붙해가지고 드린 거예요. 전혀 이제 어떤 편집 같은 거 안 하고 말이 전달이 됐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수준은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오래 계신 분들은 수준은 사실 종교 커뮤니티거든요. 수준은 리만의 수학을 추종합니다. 물론 이 리만의 수학을 추종한다는 건 굉장히 여러 센스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센스의 리만의 수학을 추종한다는 어떤 거냐면 적분의 중요성을 아는 것인데 저희가 뭐 다들 적분 아시죠? 미적분하기 그 적분?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함수 적분하면 뭐 값이 되는 게 적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리만이 했던 짓거리가 뭐냐면 토러스를 봤어요. 리만 공면이라고 리만이 불렀어요. 토러스를 봐서 토러스에서 합리적인 그걸 이제 지금 이제 노트에 있는 단어를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미적분학에서는 이걸 미분형식이라고 불러요. 미적분학에서는 혹은 기하학에서는 근데 이거를 섹션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좀 추상화한답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토러스 위에서 섹션을 적분하면 우리가 보통 적분에 대한 기대치는 값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적분해서 값이 나야지. 근데 리만이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토러스에서 섹션을 적분하면 토러스가 나온다. 그러니까 관점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공간이 나온다라고 하는 뭐 굉장히 이상한 개소리를 짓거려요. 그리고 이제 이게
리만이 했던 업체, 리만이 수학 논문을 총 5편을 써요. 리만 적분에 대한 게 있고, 리만 기하에 대한 게 있고, 리만의 박사학위 논문이 복수함수론이 있고, 그리고 리만 가설에 대한 수론에 대한 사이드가 있고, 관련 논문이 있어요. 타운 곡선에 대해서. 그래서 총 5편의 논문을 가지고 리만 했던 건 뭐냐면, 적분을 가지고 기하적인 공간이 있고, 이게 사실 연산을 가지고 다룰 수 있다. 대수적으로 다룰 수 있다. 이런 게 사실 리만이 했던 업적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비유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수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리만이 했던 거는 그러니까 토러스 위에서 섹션을 접근하면 토러스가 그대로 나온다. 이거거든요. 물론 이 한마디를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해요. 이게 뭐죠? 뭔 헛소리란 말이냐. 근데 그러면 리만이 19세기에 수학을 했어요. 비유클리드 기하가 태동할 때. 그리고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거를 발전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로센딕이에요. 그로센딕은 저기서 한 발짝 더 어떤 약을 어떻게 파냐면 그 아까 제가 말한 게 섹션을 토러스에서 적분하면 토러스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로센딕이 어떻게 했냐면 섹션들을 토러스들 위해서 적분하면 범주가 나온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물론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아주 조금의 비약이 있기는 해요. 정말 아는 분들이랑 대화를 할 생각이면. 근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섹션을 한 개가 아니고 그리고 토러스가 한 개가 아닌 거에서 접근하면 이 섹션이 한 개가 아니라는 말은 범주론의 용어로는 펑터 혹은 함자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요. 토러스가 한 개가 아니라는 말은 카테고리라는 말 혹은 범주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그로센딕 구성이라고 하면 뭐를 지칭하냐면 함자는 함수의 일반화라고 보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함자를 범주 위에서 적분하면 범주가 된다. 이 범주를 그로센딕 구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 지금 노트에서 디테일들 다 필요 없고 뭐만 보시면 되냐면 노트들 보면 그로센딕 구성이라고 보면 이거는 그로센딕이 도입한 기호입니다. 그 보면 다 적분으로 적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기호 자체가. 그랬을 때 저희가 적분이라는 거를 이제 뭐 어제 여기서 지금 수학에 이제 막 오랫동안 공부 안 하신 분들 포함해서 그 뭐 적분한다는 거는 함수를 어떤 집합에서 적분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실제로는 펑터를 카테고리에서 적분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카테고리예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표준적인 위상기하의 어떤 이제 그 관점에서는 토러스에 대한 지고지난한 이해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수줄 스터디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터디의 성격을 막론하고 이제 수줄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수줄에서 결국 파는 건 다 계속 토러스 얘기하거든요. 그 차포 다되어 의하면. 그래서 이 토러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는데 근데 이 시간은 기본적으로 목적이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이 범주라는 거는 사실은 함수의 정의만 있어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명기초 스터디 내지 함수의 정의를 기대수 1, 2, 3강 혹은 직문수에서 참고로 이걸 해놔요. 이 선에서는 따라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요구할 생각이에요. 엔지니어 분들을 위해서. 이거가 아니면 이건 진짜 수학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공학을 응용 수학으로 보는 범주에서 함수의 정의를 모르는 거는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요구하면 실제로는 뭐만 필요하냐면 곱집합의 부분집합만 필요해요. 말이 좀 전달일까요? 곱집합의 부분집합만 알면 돼요. 그냥 말로 씹을 줄 알면 끝나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이제 뭐를 좀 오늘 얘기들 가지고 확실하게 좋겠냐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1시간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러니까 저 실제로 알고서 저렇게 한 거긴 한데 지금 들으면서 바로 편집 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센딕 범주라는 용어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1시간 동안 나눈 모든 얘기를 다 재해석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뒤집어서 하면 곱집합의 부분집합의 용어로 우리가 FPGA 얘기를 든 시제 논리에 대한 얘기를 하든 뭐 거기서 이제 강화학습의 특정 사이드에 대한 얘기를 하든 린에 대한 얘기를 하든 어떤 거기서 오늘 커링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보든 이거 전부 다 그 얘기에 지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는 아는 사람이 한 번씩은 훈수를 좀 둬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적어도 이제 정계훈 선생님이랑 최수영 선생님을 토대로 구체적인 일들은 어차피 그 어떤 저희 각자의 페이스를 맞춰가지고 진행이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얄밉게 따박따박 이 그로센디 구성을 가지고 재해석을 해드릴게요. 실제로 필요한 건 함수의 정의만 어떤 요구되어지는 선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적어놓은 저거는 그 일부러 제가 어려운 용어들을 하나도 안 써놨어요. 일부러. 그리고 단어들 보면 좀 친숙할 거예요. 그러니까 친숙함의 기준은 보통 이제 그 논리학을 이제 수학과에서 가르칠 때 그 정말로 집합과 관계라고 하는 제가 지금 어떤 요구하는 그 미니멈만 가지고 이제 학부 한 학기 수업을 나가거든요. 논리학을. 자, 그 선에서만 해놨어요. 일부러. 근데 만약에 이거 진짜 각 잡고 들어갈 생각이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실체가 있고 여기서 이거 각 잡고 들어가면 그 적분론, 그 그릇 샌디게 만들어 놓은 그 적분론과 범주론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코딩을 할 때 어떤 이제 포문이 돈다. 혹은 이제 어떤 그 케이스를 분개한다. 이런 것들을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표준적인 어떤 책들이 있잖아요. 어떤 CS 사이드를 위해서 적어놓은 것들 보면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루프문이 도는 거는 이제 범주론적으로 뭐 코프로덕트이고 무슨 뭐 이런 말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이게 뭔 개소리냐.
이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이런 말까지 왜 굳이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이 대상이 그로스앤디 구성에서의 어떤 걸 지칭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뒤집어서 그러면 이 정형 방법 혹은 정형 방법론의 특별한 경우는 정형 검증, 포멀 베리피케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웃기는 소리처럼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타입은 무슨 뭐 명제고 무슨 뭐 증명은 뭐 프로그램 이런 뭐 뭔 소리야 도대체 그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지 이게 왜 그런 게 말이 되냐면 그로센딕 범주 그로센딕 구성이라고 하는 렌즈를 들이밀면 그거 하에서 똑같으면 같은 걸로 보자 이거예요. 진짜 단순한 거예요. 전달될까요? 그로센딕 구성이라는 걸 가지고 범주라는 걸 만들어요. 그거 기준으로 볼 때 똑같은 거면 같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야. 이 얘기예요. 그게 다요. 그러니까 어디로 수렴시키는 거냐면 이 지금 특정 곱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보는 똑같은 렌즈를 거기다 끼워 맞춰놓고 이 대상이 심지어 함수형 프로그램인지 아닌지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거 하에서 해석이 되는 거면 같은 거다. 그래서 그냥 그것만 확인하면 그러면 대화가 어떻게 되게 쉬워지냐면 예를 들어 전혀 다른 대상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가 심지어 하다못해 파이썬에서 짜던 거를 시큐블로 바꿨다고 해봐요. 그랬을 때 이게 물론 직관적으로는 얼추 비슷한 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 정보량에 대한 정보가 있지만 이거 그로스앤딕 구성에서 같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끝나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기준으로 실제 저항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로 하드웨어와 범주론과 지금 뭐지? 논리학과 그런 거를 연결하는 것으로서 봤고 그리고 수줄에서 추구하는 리만교의 그 다음 어떤 이제 패러다임으로서 그로샌딕에 대한 패러다임이 맞기 때문에 이게 수줄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타겟은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들을 기준으로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당연하지만 이 지금 적분기화되어 있는 이 그로센딕 구성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들어간다. 이건 당연히 대학원 수학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모두한테 요구하고 갈 생각은 없어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구체화들이 주어지는 것들마다 이거는 엔지니어링 사이드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면서 이것들을 지금 이 언어로 조금씩만 해석을 하다가 거기서 재밌는 포인트에서 연구나 특허 같은 걸로 들어갈 생각이에요. 물론 이 언어가 되는 분들 기준으로. 그리고 어차피 이 언어들은 같이 노출을 할 거여가지고 자연스럽게 노출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어떤 예를 들어 이게 연구나 특허나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예, 이제 티카티카가 되는 사람들이랑 맞출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대화들을 하시면서 알아가시면 되고 그리고 어차피 매년 할 거 생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여가지고 만약에 좀 어떤 애매한 것들 있으면 의사소통 하시면서 생각하셔도 돼요. 단순하죠. 어쨌든 첫 끼는 마루타인 성격이 크다 보니까. 기준이 좀 전달이 됐나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들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죠. 하나만 더 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카테 범주론이랑 그로센딕 구성이랑 어떻게 다릅니까? 어, 수학을 기본적으로 보는 관점에서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조금 동문서답일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이제 질문이 범주론과 그로센딕 구성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걸 지금 물어보시는 건데, 수학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다른 속성을 갖고 있어요. 수학은 철학과 다른 점으로서 계산과 논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논리만 있으면 안 되고, 계산이 수학은 들어오죠.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의 어떤 발상에 있어 가지고 제가 두 가지 층을 얘기할게요. 그래서 하나가 계산과 논리라는 층이 있고 하나는 구체화와 추상화라는 층이 있어요. 수학을 생각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과 두 개를 들고 있으면 이거 구체화죠. 사과 두 개를 들고 있으면 이거를 1 더하기 1은 2라고 부르자. 이게 추상화예요. 근데 1 더하기 1은 2라고 하게 되면 사과에만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과 두 개를 드는 거에 대한 본질을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으로 추상화를 간주하게 되면 이 1 더하기 1이 2라는 건 굉장히 많은 데서 욕이 나잖아요. 이게 구체화랑 추상화에 대한 층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계산과 논리로 구성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공학에서 보통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대충이라는 단어예요. 대충 이렇게 생각하자. 여러 면에서 욕이 난 용어잖아요. 근데 이 대충은 여러분이 1년 후나 10년 후에 맞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수학에서의 계산과 논리는 1000년 후에도 안 바뀌어요. 이게 수학적으로 맞는 방식으로서 오류 없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수학에서 말하는 논리랑 수학에서 말하는 계산은 여러분의 어떤 10세대 후에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수학은 이 두 가지 속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구체화와 추상화로서의 속성과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과 논리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제가 이렇게 구분했지만 이것들은 보통 같이 발전하는 라인이에요. 기본적으로 발전해온 역사적인 라인들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공학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구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고 해요. 욕망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서 온갖 똥꼬쇼를 하는 게 엔지니어링이잖아요. 어떤 주어져 있는 코스트 안에서 어떻게 똥꼬쇼를 해야 그나마 비슷하게 될 거냐. 이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이랑 하는 게 수학도 똑같아요.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구현이 된다는 얘기일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럼 신이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단 계산이 되는 거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계산이 되는 기준이 되게 단순한데 미분을 하거나 적분을 하거나 행렬 노름을 하거나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아까 이제 사과를 들고 이거 두 개 들어서 1 더하기 2라고 할 때 그 어떤 우리가 아는 단순한 일변수 함수 기준으로 미분을 했을 때 뭔가 좀 알게 되거나 뭐 적분했을 때 뭔가 알게 되거나 2 곱하기 2행렬 가지고 노름했을 때 알게 되면 아 이거 사실 이 관찰이 이런 뜻 아닐까 하면서 추상을 하니까 그게 어떻게 운 좋게 성공을 거둔 것들이 쭉쭉쭉쭉 가면서 이제 수학적 체계들이 나온 거고 그 중에 가장 성공한 패러다임이 리만과 그로샌딩의 패러다임인데 리만이 했던 업적이 과거 그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엄밀한 수학이 태동하였거든요. 19세기에 뭐 해석학이라고 부르는. 그랬는데 리만은 이거를 이 적분이 잘 안 그 당시에 이제 미적분의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던 어떤 타원 적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리만 이거를 기하적인 시학을 도입해 보니까 굉장히 어떤 이상한 도사 같은 말을 한 거예요. 토로스 위에서 미분 형식을 적분하면 토로스가 되더라 이런 헛소리 짓거리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미래 세대의 수학이라고 여겼고 그 다음에 그로샌딩이 거기서 한 발짝 더 가서 섹션들의 모임에다가 토로스들을 접근하면 범주가 되더라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했던 포인트는 이 지금 우리가 보는 범주론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추상화가 되어진 것들은 계산의 산물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리학이랑 관계가 있는 게 컴퓨테이션과 강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보통 논리학 공부하면 계산과 별개로 그냥 뭔가 되게 지고지난한 논리들을 한 줄 한 줄을 읽는 것처럼 느끼기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보통 피상이라고 부르는 편이에요. 모든 것들은 계산에서 비롯돼요. 계산이 먼저예요. 그 계산을 해서 거기서부터 어떻게든 그 똥꼬쇼를 하면서 논리가 나오는 거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맞아서 이 범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미분과 적분이 가능한 걸 가지고 이론으로 미적분학을 만들었다고 쳐요. 근데 미적분학을 만든 걸 가지고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미적분학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말이 전달될까요? 이론을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물론 그러면서 어떤 지평을 넓혀 나가는 게 인간이 해 나가야 되는 일로서도 받아들이는 정서도 있어요. 마찬가지. 그 어떤 그로샌딩은 이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집합과 함수라고 하는 거를 범주라는 이름으로 그 미적분학을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좀 더 포멀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기존에 이제 기하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서 위상 수학이라는 걸 도입했어야만 됐었고 이 위상 수학이라는 걸 도입하는 것들이 기존 전제 이제 토로스 같은 거 생각해서 그냥 집합 위에서 모든 거 집합과 함수 위에서 했는데 집합과 함수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상 구조를 도입하고 미적분을 가능하게 해서 그 그로샌딩은 저런 이상한 기호를 쓴 거예요. 오히려 제 말을 만약에 지식적으로 확신하기 어려우시면 그 컨스트럭션, 그 그로샌딩 컨스트럭션 혹은 이제 저 관련된 것들을 위키피디아나 이게 AI 도구들 쓰시면 그로샌딩 구성의 기호의 핵심은 인테그랄이에요. 근데 이 인테그랄에서 의도한 대답은 이 적분하는 대상은 함수가 아니며 적분을 수행하는 집합은 집합이 아니에요. 근데 그로샌딩은 노테이션상 이것이 적분인 거가 보이기를 원했어요. 1950년대. 우리는 지금 후세대로서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로샌딩의 포인트를 강조하는 건 뭐냐면 컴퓨테이션이 가능하다는 포인트를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범주론이라고 하는 건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언어겠어요. 이거를 약간 엔지니어링 사이드에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C++을 지금 프로젝트에서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말이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C++에 대한 전체 체계를 다 알려져 있는 것들 그 진수들을 다 알아야 되네. 저는 동의하잖아요. 그냥 일하면서 필요한 거 갖다 쓰면서 알아야죠. 당연히.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논리학에서 범주론이 쓰이는데 그럼 범주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 시간에 목적에도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준은 굉장히 잘 정하는 게 제 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컨시스턴시가 망하면 제가 사실 망하는 건데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엔지니어링 하는 분들 입장에서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 기준이 뭐가 됐냐면 제 입장에서 학부 기준으로 해서 논리학을 얘기할 때 학부에도 논리학 수업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거기서 열리는 게 집합론 기초를 기준으로 열어요. 집합론 기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집합론에서 다루는 관계의 정의와 동치 관계의 정의와 그걸 토대로 얘기하는 함수의 정의 이거는 제가 포기를 못 하겠어요. 이거는 요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집합론 기초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사이드에서 어려운 걸 수는 있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요구하겠지만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것과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들을 그로샌딩 컨스트럭션이라는 말로 결국에는 특정 곱집합에서 이거 곱집합에서 이렇게 프로젝션 하는 거고 이렇게 인버스 이미지 보는 거고 이걸로 얘기를 보는 걸로 오늘 얘기 나온 모든 것들이 다 환원이 되는 거였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수준에서 이게 하는 게 말이 되는 게
실제로 이제 컨텐츠로서도 말이 되지만 수준이 지금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에서 맞는 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그 외도로서 그냥 지금 어떤 수학의 즐거움이 아니라 공학 지금 확장한 것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수질에서 해야 되는 가장 이제 맞는 활동으로서 이것들을 하는 것으로서 엔지니어링 하는 분들한테 유익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방식이 무슨 뭐 순수 수학으로 대학원 수학들 다 때려박고 그 공부를 하자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구체화들을 해나가실 분들이 두 분이 계시니 적어도 더 나아도 좋습니다. 저는 어떻게 어떤 걸 하고 싶냐면 저는 이것들을 계속 얄밉게 따박따박 그로스앤디 컨스트럭션으로 재해석을 하고 여러분들 입장에 공감이 가도록 얘기하는 거를 설명하고 싶다. 이 뜻이 그러면 저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떤 좀만 들으시면 이제 뭔 말인지 아실 거거든요. 좀만 들으시면 이게 뭐 결국 그냥 겨우 이런 얘기 하는 거냐. 라는 거가 와닿으면 이제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근데 분명히 이걸 가지고 얻게 되는 장점은 뭐냐면 그로스앤디 컨스트럭션이라는 관점은 굉장히 표준적인 현대 수학의 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연구 특허 수행이 가능해져요. 그 방식으로 하면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수학의 진수들로 넘어가는 건 당연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언어, 그 수학적인 체계들이 필요한 건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 공교롭게도 지금 수학자가 두 명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티베이션이 있으면 저 들어가서 보는 것들은 환영이라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것들을 공부하면서 가자. 이거는 여러 의미에서 수지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걸 제가 감안하는 가운데 백월드로서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싶다. 이 뜻입니다. 좀 전달이 할까? 그러니까 정경 선생님이랑 최성 선생님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저 신경 전혀 안 쓰시고. 좀 전달이 될까요? 예, 혹시 또 포인트 있으면 또. 감사합니다. 예. 혹시 정기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오늘 처음 한 거라 그렇죠? 제가 이때까지는 듣기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기현 선생님 말씀 듣고 오늘 레코드는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그로센디크라든지 아니면 범주론까지 연관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 그 린이라는 언어가 타입 이론을 기반해서 만들어진 언어인데 타입 이론과 범주론은 사실 접점이 있잖아요. 그 접점이 있었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범주론이 다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조금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 아주 러프하게만 전달하면 이런 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변수 미적분학에서 이제 그 인테그랄을 도입할 때 썸을 인테그랄 기호로 바꿔치기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유한계를 더하다가 유한계를 많이 더하면 인테그랄 기호로 바꾸는 방식으로 적분을 저희가 도입했잖아요. 기본적인 생각하는 방식이 사실 핵심은 합인데 그 디펜던트 타입에서 이 썸 이제 뭔지 아시죠? 이게 다 사실 그로스 앤디 컨스트럭션인 거예요. 대놓고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이 어떤 이 기호 자체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근데 굉장히 심플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심플하고, 그리고 제가 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 수학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이 그로스 앤디 컨스트럭션을 가지고 하는 거는 20년 후에도 중요성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엔지니어링 사이드는 바뀌어도 20년 후에도 이 중요성은 안 바뀌어요. 이거는 확신할 수 있어요. 수학 사이드에서 이게 20년 후에 이게 안 중요하다고 바뀔 일은 존재하지 않고, 두 번째로 이게 굉장히 심플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걸 실제로 배우는 거는 함수의 정의 정도만, 그러니까 근거는 학부 논리학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게 진짜 들어가는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선에서 굉장히 이 언어로서 맞고 마지막 이유로 정형 검증이 되는 거는 그로센디 구성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지금 하려고 하는 거랑 제가 다 맞아서 야, 이 스터디 열어야겠다라고 제가 그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 혹시나 이제 그 최종 선생님까지 혹시 뭐 어쨌든 오늘 OT 성격이라 가지고 그 혹시 뭐 제가 이제 드린 얘기들 포함해 가지고 하실 얘기 있으시면 고민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합치겠습니다. 네, 말씀 네, 주시죠. 저는 실은 지금 주신 것들 제가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재민이를 열심히 괴롭히면서 물어봤거든요. 이게 뭐니? 이러면서. 근데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엄청나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검증하려면은 하드웨어 레벨에서는 저희가 테스트 케이스를 짜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어 놓은 로직이랑 RTL이 서로 같다라는 거를 방금 전에 그로센딕한 이 친구가 얘기해주는 이 구조로서 이 로직이 같다라는 걸 증명해 버리면은 그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필요가 없어질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다 만들지 않고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이제 일부분만 이제 만드는 거죠. 굉장히 그 엄청나게 쓸모없는 노동이 줄어들기도 할 거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신뢰성이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IP나 라이브러리나 이런 거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실은 요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날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어 지금 보고 있을 때 굉장히 고생하실 것 같아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좀 공부해 나가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부분은. 학부 그 CS나 이제 그 이제 전전 전공 학부생 기준으로 지금 정견 선생님 하시려는 거랑 최소영 선생님 하시려는 거 다 사실 개고생해야 되는 그쵸? 것들로 보는 게 맞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네, 이것도 그 CS 전공 기준으로 논리학 학부 수업으로 열리는 보편적인 것들에 대한 거를 그 이제 그 교수 입장에서 얘기를 단어를 그렇게 안 쓰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좀 되게 중요한 이후에 수술에서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뭐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한 7분 정도면 이제 자정인데 혹시 뭐 더 하실 얘기 있으신 분들 감상과 소감 포함해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바로 닫고요. 그냥 저는 그냥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만 얹기겠습니다. 뭐 일단은 제일 제가 가려운 부분 중 하나거든요. 요런 어 범주론을 제가 처음에 접하면서 처음에 하스켈을 좀 잘 이해해 보자로 시작을 했지만 생각보다 이게 쓸모가 많다는 걸 요즘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소프트웨어 설계 자체를 그냥 카테고리를 깔아 놓고 챗GPT랑 대화하면서 이게 이렇게 하면 만족해? 이렇게 하면서 해보곤 있습니다. 그게 또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을 때 희열이 또 있고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양자 컴퓨팅 스터디 잠깐 눈팅해 봤는데 거기서도 범주론 쓰이는 걸 보고 '아 이걸 좀 갖춰가긴 해야겠다.' 요 생각이 들었고 뭐 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하드웨어나 요런 관심사들이 그 기존의 어떤 생각으로는 다 다른 것들이었는데 이게 하나의 언어로 통합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 큰 매력을 느꼈다 보니까 거기에 제 목표를 두고 이번 스터디를 참여할 생각입니다. 네. 그 부분이 제일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도 진솔한 얘기들 그냥 남겨주시면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듣고요. 그러면 그 이제 그 시간만 오늘 정하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그 일단은 수요일 밤에 하고 싶거든요. 제 시간 때문에. 그 혹시나 양해를 좀 제가 구하고 싶은 게 근데 그 제가 그 좀 시간을 조금 조율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스터디는 그 이제 맥시멈으로 2시간을 하고 싶고요. 맥시멈으로 그 짧으면 1시간 정도 하고 싶고요. 저 사실 무리하기 싫거든요. 그냥 조금씩 매주 꾸준히 하고 그냥 그 이제 뭔가 저희는 렉처 인강 듣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냥 대화한다 정도의 개념에서 하고 싶고 만약에 사실 경우에 따라서 레코드 안 해도 돼요. 그냥 오히려 편하게 얘기 나누는 게 목적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뭔가 꾸준히 뭔가를 잡고 하는 게 목적이어가지고 그래서 10시가 좀 괜찮은 시간이긴 한데 제가 그 혹시나 1시간이나 30분 정도를 당겨도 될까요? 제가 이제 미팅이 하나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만약에 애매하신 분이 있으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 좀 힘드시면 그냥 이 시간에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잡혀 있는 이제 다른 일이 좀 있어가지고 혹시 30분 정도만 좀 당겨도 혹시 괜찮을까요? 혹시나 양해를 좀 구할 수 있으면. 그래서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한국 일본 기준으로는 그 수요일 9시 반 하고 그 아마도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다 괜찮다고 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제 김승민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완초수 하시기 전에 그래도 30분 정도는 좀 들으시다가 어떤 얘기 나누시다가 할 수는 있는 장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뭐 30분만이라도 여기에 좀 이야기를 같이 듣고 나눌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그건 코어만 이제 딱딱 이제 요약으로 정리하는 걸로 처음 30분 정도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디테일 좀 더 들어가는 거에서 좀 더 얘기를 좀 나누면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 김대원 선생님 마이크 끄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그 전에 뭐 다른 일정이 있는데 9시 반에 되긴 되는데 이제 좀 아슬아슬해가지고 뭐 5분, 10분 정도 늦을 수 있는데 뭐 아무튼 1시간 땡기는 거 아니라 30분 땡기는 거면은 제가 몇 분 늦더라도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충 한 9시 반에서 그 그러니까 밤 9시 반에서 한 9시 35분 사이에 좀 시작을 어떻게든 좀 해가지고 그러기로 하고요. 그, 이게 뭐 지식 서로 이제 누가 더 많이 알고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원하는 게 좀 티키타카를 좀 원하는 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냥 오히려 그리고 다 바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각자 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테니까. 그래서 좀 오히려 이 수주를 이거 레코드 장사하는 커뮤니티가 아니라 가지고. 그래서 만나서 이제 어떤 이제 뭔가 같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끝나도 괜찮거든요.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어떤 이제 컨트리뷰션을 해주시면 좋고요. 뭐 어떤 여러 의미가 그 안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것들이 컨피덴셜하게 얘기가 되고자 하는 것들은 레코드를 안 하거나 멤버십으로 올라갑니다. 기본적인 룰이. 그래서 이제 멤버십으로 돌리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뭔가 어떤 전체적으로 공개하기 싫을 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막 말씀들 하시다가 혹시나 회사랑 관련된 얘기들을 혹시나 하시다가 하면 단순하게 이거 멤버십으로 공개해달라 라고 하면 그렇게 합니다. 혹은 이제 이 부분 편집해달라 이런 것들 다 괜찮아서 이제 편하게 얘기하셔도 당연히 괜찮고요. 어, 일단 이 스터디는 1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1년 단위로 시퀀스를 돌릴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1기 리더분들이 2기 리더를 안 하더라도 똑같은 구조에 대한 것 가운데 운영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프로젝트들이 잘 설계가 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스케일러빌리티랑 리프로듀서빌리티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수질 스터디를 할 때. 그래서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다음 기수들이 만약에 할 수 있으면 가능한 방식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퀄리티를 조금 낮추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무슨 말씀 드리는지 좀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 후에 예를 들어서 학부생들이 이거 나중에 공부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 이게 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건 제 어떤 희망사항이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수질 스터디는 기본적으로 다 생각하고 만들고, 네, 일단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일종의 그래서 OT 성격에서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격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줄입니다.